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어스 집에서 커피 드세요? 네, 먹죠. 뭐 드세요? 네스프레소. 캡슐.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김성태.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디게싱이라는 주제로 이제 김성 팀장이 모시고, 디게싱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이제 저희가 많이들 이렇게 대응은 해드리죠. 디게싱 얼마나 해야 돼요 했을 때 최대 2-3주 전까지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제 저희가 어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투표를 한번 진행했어요. 디게싱 꼭 필요한가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73% 정도가 디게싱을 해야 된다. 그리고 25% 정도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반수는 대부분 커피를 네. 추출할 때 디게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이제 사실 디게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두에 맞게 다 테스트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디게싱 기간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오늘 김성 네네네. 팀장이 준비해 주신 교육 자료가 있어서 그거 보면서 네네네.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디게싱을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디게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스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스가 빼는 거를 왜 빼야 되는지 좀 알려면은 가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고 하는 거는 생두 안에 있는 세포질이 열에 의해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스트레커 중합 반응이랑 마이야르 반응, 네. 그리고 열분해랑 산화, 화학 반응들이 다양한 게 생성이 되고, 어쨌든 이런 화학 네. 반응들에 의해서 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과 같이 CO2, 이산화탄소가 같이 생성이 됩니다. 디게싱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쵸. 추출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빼내기는 작업을 이제 디게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그 프로밭 엔지니어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로스팅 중에 탄소 화합물이 얼만큼 생성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전부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탄소 화합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해서 이산화탄소까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원두의 온도인데, 원두의 온도가 한 180에서 200도쯤부터 네. 이 탄소 화합물의 농도는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마이야르 반응이 180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을 시작을 해요. 네. 마이야르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탄소 화합물,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생두 안에 가스가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벽은 되게 단단해요.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세포벽이 고무 상태가 돼요.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부피가 늘어나요. 가스가 계속 나오니까 얘네들 밀어내는 거예요, 세포벽을. 그 압력에 의해서 세포벽이 점점 늘어나다가 온도가 또 어떤 일정 온도가 되면은 다시 유리 상태가 돼요. 유리 상태는 이제 깨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리 상태가 되면은 네. 이 압력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세포벽이 한번 딱 깨져요. 이때가 이제 1차 크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네. 그리고 더 계속 방출이 되다가 또 못 버티고 한 번 더 깨지는데, 이게 네. 2차 크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제 원두가 로스팅 도중에 크랙이 생기고요. 이 네네. 크랙이 생기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가스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스팅이 끝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가스들이 2% 정도 남아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적게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로스팅 중에 거의 다 빠져나가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일리 커피, 일리 박사님이 네. 쓴 책이에요. 1,2도 사람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네. 1,2 선생님. 일리 선생님, 일리 박사님이 90년도 초에 쓴 책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책인데, 에스프레소 커피 사이언스 퀄리티라고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하얀 색깔 마름모 모양이 원두 내부에 남아있는 CO2의 양,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 색깔 네모가 로스팅 도중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뜻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야르 반응 그때부터 생성이 되는 거고, 중요한 이제 여기에서 220도 정도 됐을 때 급격히 원두 내부에 있는 CO2의 양이 훅 줄어들죠. 네. 이게 이제 크랙에 의해서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가스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아까까지는 로스팅 네. 도중의 방출이었고요. 이번에는 로스팅이 끝나고 우리가 보관하는 도중에 가스가 방출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약간 거예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쵸,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기체가 방출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흐름이고 네. 두 번째는 물리화학적인 흐름인데 물리적인 흐름은 그냥 되게 자연적인 건데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자연은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세포벽 안에는 압력이 5에서 10바라 그랬잖아요. 네. 바깥은 1바잖아요. 대기 네. 압력. 네. 그래서 가스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빠르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흐름이고 요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대기 압력을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1,2커피 주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으로 되어 있어요. 큰 캔에 오잖아요. 네, 맞아요. 캔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따면 피식 소리가 나는데 보관할 때 이제 질소 치환 방식으로 해서 고압으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안쪽을 이제 10바 정도로 맞추는 거죠. 되게 빵빵하네.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맞춰서 이 물리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리화학적 흐름은 네.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느린 편이에요. 반응 자체가.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확산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화학적 흐름은 크게 세 가지인데 크누센 확산, 그리고 표면 확산, 그리고 주변 물질을 통한 확산,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면 다 확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확산. 이 확산이라는 거는 농도 차에 의한 이동이에요. 이건 압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농도 차에 의한 거예요. 확산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물리화학적인 흐름은 내가 질소로 높은 압력을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화학적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기체 성분들이랑 똑같은 성분이 아닌 이상은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게 조금씩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만 빠지는 게 아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들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같이 빠져나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가 이제 디게싱 기간이고 이 세로축이 남아있는 잔류 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되게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10일까지 네, 10일까지 급격하게 빠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디게싱을 하면은 우리가 추출에 방해된다고 알려지는 이산화탄소를 빼는 거지만 동시에 이런 향을 내는 성분들이 같이 빠져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네. 우리는 이제 디게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파트너분들은 원두를 받은 다음부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실제로는 로스팅을 하는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그쵸, 돼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체 방출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휘발성 화합물이라는 게 이산화탄소랑 같이 방출된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험했었던 내용들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TDS인데 네. 보통 CO2가 방출되면서 추출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CO2가 추출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TDS 값이 낮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 TDS라고 하는 거는 네. 음료 안에 커피 성분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거든요. 네. 사실 이산화탄소가 방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일 생산된 게 TDS가 낮고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줄 그래야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그런 경향성 없이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그러게요.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3 정도에서 1.3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네요. 맞습니다. 득표수를 보면은 요번에 득표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오른쪽에 진행을 있는 하고요. 네, 득표수. 맞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게 당일 생산된 거가 가장 많았고, 이건 그때 누구랑 하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로스터랑 그리고 커핑 팀이랑 그리고 저희 바리스타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네네, 30명? 네네.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일 생산된 게 가장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디게싱이라고 하는 거는 취향이거든요. 10일 지난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 계시네요. 네. 그리고 뭐 2일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거는 맞아요. 사실 되게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저희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셔보셨을 때 뭐 일주일 지난 게 더 좋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뭐 그냥 일주일 지난 디게싱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가이드를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를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나면은 이해도가 좀 올라가실 테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매장에 계신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나 혼자 해서 맛을 보고 거기서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얘기 드릴 게 네, 디게싱은 원두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두에 따라 다르게. 네네. 왜냐하면 필요한 원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게이샤라던가 아니면 뭐 에티오피아 같은 향 성분들이 되게 가벼운 애들이 있어요. 가벼운 약간 향들. 꽃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향 나는 애들. 지금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았을 때 메타네티올이 뭐 구운 감자 향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냐면은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가 있는데 네. 사람이 뒤에서 이 마스크를 대고 향을 느껴요. 향을 딱 느꼈을 때 이거는 구운 감자 향.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전문 패널이라고 하죠. 네. 중요한 건 이제 메타네티올이라고 네네. 구운 감자 향인데 이 구운 감자 향이 이제 메타네티올의 농도에 따라서 향이 달라져요. 저 구운 감자 향은 그 테스트를 할 때의 농도 값일 때 구운 감자 향이 느껴진 거고 근데 저 메타네티올이 그냥 100% 순수 메타네티올일 때는 네. 아마 향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인돌산이라는 물질은 농도가 굉장히 연할 때는 자스민 향을 내요. 근데 농도가 되게 진할 때는 인분취가 나요. 똥냄새가. 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향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향이 느껴지는 게 다른데 가벼운 향 성분들이 특히 그래요. 가벼운 향 성분들은 농도가 연할 때 오히려 좋게 느껴지고 너무 진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그걸 다 컨트롤하기 힘드니 네네. 일단은 최대한 이런 향미 성분들이 많이 있을 때 네네. 커피를 판매하는 게 좋은 품질의 커피 확률이 높고 향이 되게 가볍고 네네네. 복합적인 느낌을 네네. 줄 때는 오히려 디게싱 기간이 좀 더 있어서 향 농도를 낮춰서 마시는 것도 좋을 때가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가이드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월 달에는 또 다른 주제들로 좀 준비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저희가 3월 초에 미리 어떤 주제들인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